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33번째 시간으로 결혼에 대하여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하여. 이문열. 독신 여성이 늘어가는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이란 제도의 본질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하는 게 좋다. 결혼이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오래된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난혼 또는 모계사회 집단혼을 인정하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기는 하나 결혼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일부 일처제는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그렇 믿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 쓰는 결혼이란 좁은 뜻에서의 일부 일처혼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혼은 대략 5가지 측면을 가진 제도로 보인다.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성과 종족 보존 외에 경제적 협력과 정서 및 보험의 기능이 그 5가지 측면의 내용이다. 먼저 성의 제도로서의 결혼은 그 성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상태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성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금지에서 유보된 부분, 더욱 적극적으로 보면 성에 대한 금지를 합법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아주 특수한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 간의 성행위는 모든 제약에서 자유롭다. 그 다음 종족 보존의 면은 일부 일처혼의 경우에는 특히 남성의 후계자 확정을 위한 제도로 파악하는 편이 보다 정확하다. 사람의 일 가운데서 가장 괴로운 것의 하나는 일생을 피땀 흘려 이룩한 것들, 이를테면 재산이나 권세나 명예 같은 것을 죽음과 함께 내놓고 떠나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태어난 자식이 자신의 혈통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함으로써 그 자식과 자신과의 동일시를 통하여 그 쓰라림에서 벗어나려 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일부 일처제의 결혼이다. 세 번째로 결혼은 경제적 협력을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노동력은 1차적인 생산 및 전투에 유리한 반면 여자의 노동력은 관리나 가공 같은 2차적인 생산과 봉사 및 접대에 유리하다. 결혼은 그렇듯 서로 다른 특질을 가진 남녀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네 번째로 결혼은 정서의 제도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와 격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성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이다. 결혼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삶의 비참함과 고독을 이겨내기 위한 상설의 상담력, 위로력, 격려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가장 오래된 보험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의 일생에는 반드시 남의 도움을 의지해 넘겨야 할 고비가 있게 마련이다. 질병이라든가 재난 같은 개별적인 것은 물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노쇠 같은 것이 바로 그 고비이다. 거기에 대한 1차의 인적 보험은 부모 형제이다. 하지만 통상 부모는 자신보다 일찍 죽어 보험 능력을 상실하고 형제자매도 언젠가 헤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자신의 노쇠에 대한 보험은 결국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맡게 된다. 결혼은 우리가 바로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갖게 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대로 접어들면서 결혼제도의 그와 같은 기능들은 점차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먼저 성을 위한 제도로서의 결혼은 그 방면의 욕구 충족이 쉬워지면서 필요의 절실함이 많이 줄었다. 아직 성은 대부분이 금지 상태에 놓여 있지만 그 금지를 실효있게 만드는 책벌은 우리 시대에 들어와 더욱 노골적이 된 성의 상업화와 산업사회의 익명성으로 거의 불가능해졌다. 성의 상업화는 오늘날 미혼 남성들을 결혼이라는 그 중장스러운 의식을 치르지 않고도 거리에 넘치는 인스턴트 식품을 구입하듯 몇 푼 안 되는 몇 푼의 돈으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 또 도회의 익명성은 미혼 여성들로 하여금 지난 시대의 여자들이 입었던 분리를 거의 두려워할 필요 없이 자신의 성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하려고만 들면 도심에 나가 이름을 숨긴 채 가장 멋진 남자를 골라 하룻밤을 세우고 빈 콜라 깡통 버리듯 다시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경제적인 협력 제도로서의 결혼도 이 시대에 들어와서는 눈에 띄게 그 의의를 잃어가고 있다. 남자의 경우 옛날에는 여자의 봉사에만 의지해야 했던 대부분을 이제는 여자의 도움 없이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세탁기, 냉장고, 전기밥솥, 재봉틀 같은 기계며 어디서든 쉽게 살 수 있는 기성복, 인스턴트 식품, 또 세탁소, 여관, 식당 같은 서비스업의 발달이 그 원인이다. 여자의 경우도 이제는 더 이상 남자의 생산력에만 의지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 1차 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음에 따라 근육의 힘과 거친 용기에 있어서 남성보다 불리한 여성들에게도 알맞은 일자리가 늘어났고, 특히 고급한 학력을 가진 여성의 경우도에는 남자의 지지 않은 보수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구태여 결혼이란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필요한 봉사나 스스로의 생활을 남녀가 각기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게 된 것이다. 정서적인 제도로서의 결혼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삶의 외로움이나 고통은 별로 줄어든 바 없지만 그것들을 잊게 해주거나 우리의 감정을 마비시켜주는 장치와 고안의 발달로 이제는 반드시 그 역할을 결혼에서만 기대할 필요가 없어졌다. 예술의 대중화, 값싸고 질 좋은 전자기기의 발달은 비싼 자질값을 물고 오페라하우스나 음악당을 찾지 않아도 유럽 명문 오페라단이 공연하는 나비부인이나 로얄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를 볼 수 있고, 필하모니의 연주로 베토벤이나 차이콥스키의 교향곡을 들을 수 있게 한다. 스포츠나 프로화, 이제는 야구는 물론 권투, 레슬링, 축구, 테니스 따위 스포츠 대부분이 직업적인 고객에 가까워져 그것을 하는 사람의 심신단련이나 인격 도화를 위해서보다는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바쳐지고 있다. 거기다가 그 밖의 새로이 고안된 각종 위락장치까지 가세하여 고개만 돌리면 우리의 눈과 귀, 코와 혀를 사로잡고 때에 따라서는 사고까지 마비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다. 결혼을 통한 종족 보존 또는 후계자 확정에 의한 삶의 연장도 개인주의 발달로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오늘날 아무도 자신의 삶과 자식의 삶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없으며, 죽은 뒤 자기의 피부치가 대를 잇는다 해서 그것이 자기 삶의 연장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개인적인 성취에 삶을 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 미혼의 남녀에게 결혼을 권유하려 드는 것은 낡은 미신의 권유와 다름없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적인 제도로서의 결혼도 이 시대에 와서는 역시 예전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확실하고 경제적으로 정비된 현대의 각종 보험과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를 두고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인간의 애정과 선의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결혼은 보험으로서는 가장 낡고 인기 없는 품목이 되어버린 셈이다. 이 같은 5가지 측면의 변화에서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만혼 또는 독신 이혼율의 증가이다. 그런데 이혼율의 증가가 당연한 논의와는 무관하므로 그걸 빼면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비정상적인 만혼 또는 독신의 증가 원인을 일반론에 따라 추적해 본 셈이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쪽의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그쪽이 비교적 우리의 경험이 새로운 현상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독신 여성이 늘고 있는 것을 앞서와 같이 일반론으로만 처리할 수는 없다. 그것이 사회의식의 표면에 떠올라 우리 주의를 끌게 된 데는 그런 일반론에 가세하여 이를 한층 심각하게 만든 다른 특수하고 구체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남녀의 연령별 분포이다. 어찌된 셈인지 이 나라의 통계는 혼인 정년기의 남자가 여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좀 과장적인 것을 3할에 가까운 부족률을 보이고 있다.
그보다도 덜한 통계라 해도 남자 쪽의 부족의 우려를 보이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갑작스레 교육량의 정대에서 비롯된 결혼 정년기의 변화이다. 고등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이 나라에서 제대로 구실을 할 만큼 교육을 받는 데는 통상 16년이 걸린다. 거기다가 남자들의 병력 의무가 더해져 그들의 사회 진출은 빨라야 27이 된다. 그러나 중산층 이하 출신인 경우에는 그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다시 몇 년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부모들은 대개 자신의 경제적인 여력을 교육비로 다 써버려 교육이 끝난 자식은 도울래야 도울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기 십상인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대학 교육에만 부모에게 감사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자기 힘으로 시작하여야 되는 까닭에 그들의 결혼은 일수서른을 넘기고 만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있다. 그럭저럭 결혼 준비를 끝낸 남자들이 자신의 신부감을 그들의 연령층에서 구하지 않고 훨씬 어린 층에서 구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신혼부부 간 연령 차이가 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 그들의 연령층인 20대 후반의 여성들이 노처녀라는 이름으로 치정을 이루게 된다. 물론 세월이 지나가면 나름의 균형을 회복하여 절로 해결될 일시적 현상이지만 어쨌든 그것이 최근 들어 유난히 눈에 띄는 독신 여성 증가의 한 원인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들 수 있는 것은 건년에 두드러진 여성의 사회 진출이다. 고급한 교육을 받은 여성의 태반은 결혼할 때까지 직장을 가지게 되는데 자기가 맡은 일에 마음에 들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홍기를 놓치고 만다. 취직을 않고 자기 분야에서 독자적인 성취를 이룩한 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하다. 그런데 남자는 홍기가 엄격하지 않고 또 넘겼다 해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종종 치명적이 된다. 이 나라의 여자들은 아직도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포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독신 여성, 정확히 말해서 노처녀가 증가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여자의 선택 범위가 남자보다 좁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남자는 상대가 마음에 들면 학력이나 나이, 재산, 신분 등에 크게 구애되지 않지만 여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같이 큰 문제가 된다. 특히 학력의 경우가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아직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가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에서는 거의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남자보다 선택의 범위가 좁다 보니 자연 여자 쪽이 잔류자가 많아지게 마련이다. 남자에 대한 여자들의 인내심이 줄어드는 것도 이혼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독신 여성의 증가의 한 원인이 된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주부로서의 희생과 봉사가 이제는 예속이나 굴종으로 이해되며 또한 당연하게 인정되어 왔던 남성의 일반적인 우위가 이제는 독선이나 횡포로 느껴지게 된 것이다. 지난날에는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포기되었던 여성의 여러 권익도 연대 교육에 힘입어 점차 그 회복을 주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런 현대 여성의 눈에는 아직도 보수적인 요소를 청산하지 못한 이 나라 청년들이 종종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비쳐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